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조, 자연, 완상, 자연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우리 옛날 선조들의 그 마음도 좀 알아보고 자연과 관련된 시조를 배울 거예요. 그 짧게 말하면 이 지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연 친화 시가 고전시가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기출된 게. 그래서 내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고전시가의 근간이 되어주므로 긴 거는 조금 이제 고2 때쯤이나 조금 여러분들이 좀 성장했을 때 배우고 이렇게 짧은 3장짜리 시조를 통해서 고전시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언제 시도 여러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친구들 많은데 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때 완성을 해서 문학에도 도움되고요. 기타 좀 고난도 고전 문학에도 진짜 많이 도움되니까 이 시조 특강이 사실상 되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많은 작품을 하는 것보다 이 시조만 잘 떼고 있어도 내신 수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래 찍을 건 아니고요. 자연 친화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퍼즐을 하고 필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선생님 얼굴 때문에 좀 끝까지 안 보이는데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을 약간 치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연 친화는요, 이렇게 멈춰놓고 쓰세요.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원화시킬 수 있고, 들으면서 쓰세요. 긍정적인 상황은 말 그대로 좀 은퇴한 거죠, 은퇴.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 중에 휴가를 간다든지, 근무지가 사실 자연이라면 그 근처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탐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은 은퇴해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은퇴해서 간 경우나 그리고 직무 중에 직무 중에 휴가를 간 그런 느낌. 특히 은퇴했을 때는 이제 공부 얘기가 좀 많이 꼽혀요. 2023년 수능에 도산 12곡이 나왔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얘기, 공부하는 얘기가 담길 때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부정적인 상황은 유배 갔거나 당파 싸움에 져서 유배 갔거나 그리고 뭔가 진짜 죄를 지어서 간 경우에는 자연 친화를 잘 안 합니다. 죄 지었는데 자연이 너무 좋아하면 임금이 걔 뭐하냐? 예, 전하, 자연에서 놀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겠죠. 유배라는 게 일종의 자연에 있는 감옥인데 즐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잘못했다기보다는 당파 싸움 했을 때 좀 피해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을 얻지 못하고 평생 공부가 잘 안 되고 시험 합격이 못 해가지고 관직에 가지 못한 사람은 좀 자연 친화를 하더라도 슬픔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속세에 대해 좀 부정적입니다. 속세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열거해 봤는데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란 단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시에서. 그리고 부귀공명, 입신양명 같은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친화시에서는 그렇게 오른쪽에선 좀 좋은 단어가 아니고요. 홍진, 풍진, 먼지 진짜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은 동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필기를 했다. 뭐 암기해야 됩니다. 홍진, 붉은 먼지, 풍진, 바람 먼지, 그리고 구름과 안개가 간신을 상징하거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취업을 못하고 당파 싸움에 유배간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간신에 의해 속세에 있는 간신에 의해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시다 보니까 계절 활용을 좀 많이 할 텐데 계절감을 알려주는 시어들은 하면서 본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선생님 얼굴 안 보여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째 제품 출발합니다. 강산은 당연히 강과 산이니까 자연이 되겠죠? 자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이 되게 많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연을 대표하는 단어를 대표한다. 대유법이라고 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해줬고, 솔직히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볼 때 암기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산은 자연 중에 일부분인데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시어로 쓰였죠. 자, 그리고 좋으니 지금은 굿 하고 좋다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좀 약간 오른쪽으로 갈게요. 과거에는 깨끗하다라도 쓰였어요. 자, 이거 꼭 외웁시다. 기본형이 좋다. 이렇게 쓰이면 깨끗하다로 쓰였고, 좋다하고 국외음화가 안 된 상태로 쓰이면 이게 진짜 오늘날의 굿이란 뜻입니다.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그냥 굿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중세 때 된 건지 근대 때 된 건지는 알 수 없어서 그냥 이거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되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위에 걸로 깨끗한 경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깨끗한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서로 갖겠다고 서로 갖겠다고 다툴 것 같으면 이 양이 같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서로 갖겠다고 다툴 것 같으면 가정을 했어요. 가정. 자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힘센 사람은 그러면 딱 봐도 뭐예요? 세모고요. 속세 사람들, 속세의 권력자들. 서로 갖겠다고 다툰다면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갖는다. 즉 서리법으로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이하여 얻을 소니. 소니는 손흥민이 아니고요. 의문형이에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을 얻겠냐라는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교시에도 배웠지만 서리법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시 내 힘과 내 분수로 내 처지로 어떻게 얻겠니? 얻을 소니 못 얻는다. 나는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분수로 나는 권력자가 아니라서 약자라서 못 얻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진실로 자연을 금지할 이거 이어적기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금할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의존 명사죠. 금지시킬 사람이 없으니 자연 즐기지 마 하고 즐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두고 자 이건 또 끊어적기가 지나치게 돼 있는데 노니 놀아. 나는 여기서 놀 거야. 라는 영탄영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자연 깨끗한 경치를 힘센 사람이 서로 갖겠다고 다투면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얻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자연을 즐기지 말라고 금지할 사람은 없으니 서로 갖겠다고 당연히 안 싸우니 나는 자연을 두고 놀 거예요. 참 쉽죠? 요것도 약간 오른쪽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당파 싸움에 약간 져가지고 내려왔으니 당파 싸움은 관직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잖아. 근데 자연은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난 여기서 즐기고 놀 거야 라는 자연 친화였습니다. 자, 좋네요. 일단 자연 친화에서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끊어적기를 약간 이어적기로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건 끊어적기로 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보자마자 선생님이 진한 글씨로 자연 친화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자, 23번 시작합니다. 공명, 우리 아까 미리 필기했죠? 이게 부기공명, 유명해지는 걸 부기공명에서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래서 부기공명을 즐거워하지 마라. 이거 명령형 쓰면서 또 속세 까고 있죠? 자, 욕심, 헛된 욕심이란 뜻이에요. 욕심, 명예와 명예, 영예로움, 영예로움과 치욕스러움이 반반이다. 자, 명예도 얻고 영예로움도 얻지만 치욕스럽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또 부자 되려면 또 굽신굽신해야 되고 또 높은 벼슬에 오르려면 또 아부도 떨어야 되고 치욕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연습했던 게 대꾸법이죠. 구조 똑같은 거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구기 영화를 탐하지 마라. 여기서 탐욕이란 말이 뭐 지나친 욕심이란 뜻이지. 부귀공명을 욕심 부리지 마라. 이번에는 좀 부귀한 거,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부기공명이야. 욕심내지 마라. 위기를 불러온다. 여기서 위기가 이제 약간 유배 간다든지 돈 때문에 세금 몰래 안 내고 이러다가 감옥 간다든지. 자, 구조가 같네요.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가 여기 뒤에는 좀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이 같으니까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자연 친화하는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쪽이 되겠죠? 우리는 이 한 몸이 몸신자죠, 신체. 이 한 몸이 한가하니. 보통 자연 친화에서 이렇게 한가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유, 바쁘게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사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유 있게 자연을 즐기니까 계곡 같은 데서 이런 걸 한자성어로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유 있으니 그래서 이런 거를 한정가라고 합니다. 한정가. 한가로운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 한가로우니 두려운 일. 이건 안 좋겠죠. 두려운 일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 없어라. 그러면 영욕, 위기, 두려운 일, 부귀, 공명 안 좋은 단어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속세에 욕심 갖지 마라. 우리처럼 한가하게 지내라. 그러면 위기가 없다. 두려운 일이 없다.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지는 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학 가기 위해 성공해야 되니까 너무 명예 욕심, 대학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건 아닌데 괜히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 우리처럼 그냥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뭔가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괜찮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시조 특강을 듣는데 나는 연정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자연 친화부터 들을 거야 하는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시조는 이렇게 사음보입니다.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고 초장, 중장, 종장에 삼장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양반들이 처음에 만들었을 땐 네 마디로 노래를 부르고 세 줄로 써라라고 정확히 지켜서 이런 거를 평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평시조였어요.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자연 친화는 양반들이 주로 써가지고 사설시조가 거의 없죠. 아니, 평민들은 원래 그 시골에 살고 있는데 뭘 또 거기를 즐겨. 도시 사람들이나 자연을 좋아하지, 그치? 자, 황희정승 누군지 알죠? 자, 이것도 자연 친화인데 대추가 붉은 고을에 자, 대추가 붉었다. 여기 요거는 가을이란 뜻입니다. 가을. 대추가 빨갛게 사과처럼 익은 거니까 대추 뭔지 알죠? 대추가 빨갛게 대추 볼 하나가 빨갛게 익은 고을에 이거는 골이 골짜기 골도 있고 고을골도 있어가지고 이건 좋은 거예요. 마을이에요, 마을. 자, 맨 처음엔 대추 봤죠? 그 다음엔 밤 봤어요. 밤 떨어지죠, 가을에. 가을에 밤 떨어집니다. 어찌, 자, 이게 약간 좀 옛날 말인데, 이게 떨어지며,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세요. 뿌뜨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비굿으로 바꿔주세요. 떨어지며, 뜨뜨르며, 자, 벼를 뱄죠? 이것도 벼는 가을에 뱄니다. 제 계절감을 알려주고, 농촌 향토성을 주죠? 시골이죠? 자, 그루에는 그루터에, 즉 땅에, 그루터기,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보는 건 개입니다. 개, 크랩. 개는 어찌 다니는 곳. 자, 다닌다라는 서리법이죠. 자, 지금 보니까 시선의 이동이 약간 있죠. 대추 봤죠? 밤 봤죠? 벼 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빈터에 강물 옆에도 개가 있었어요. 개는 어찌 다니는가? 이 네모 애들의 공통점은 뭔 줄 아니? 시선 이동도 되지만 이거 술안주야, 술안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술이 익자. 이건 술 네모 칠 필요 없다. 이게 포인트 단어니까. 자, 이렇게 술이 나오잖아? 노래랑 술이 나오면 풍류적이라 그래. 풍류적. 자연 친화시 할 때는 이렇게 풍류가 많이 나와. 술 노래. 자, 이거 두음 법칙을 좀 해줘가지고 술이 익자. 막걸리 같은 게 익자. 그러자. 술이 익자. 채장사를 이번에 또 관찰했죠. 이게 술안주 네모 쳐가지고 술안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채장사는 술 거르는 도구입니다, 이게. 술 거르는 도구를
하는 장사꾼. 이렇게 막 쭉 해가지고 그 알갱이 같은 거 걸러내는 채 알지, 채? 막걸리 밑에 찌꺼기 있잖아. 그 찌꺼기 거르는 채 장사가 또 때마침 왔다가 돌아가니, 자, 안 먹고 어쩌리라고 또 서리법 써가지고, 이야, 술안주가 대추 익었지, 밤 나무에서 떨어졌지, 벼 벤 땅에 개가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술을 빚어 먹으니까, 게가 뭐야? 또 술안주죠. 게 뭐 쪄서 먹고 양념해서 간장게장해서 먹고 양념게장해서 먹고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대추랑 밤이랑 게가 있는데 때마침 술을 거르는 장사꾼까지 돌아가니 내가 술 안 먹고 어떡하겠냐? 술 한잔 하자!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사자성어는 지금 금상첨화죠. 술 먹기에 모든 것들이 딱 갖춰진 상황. 자,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한 음식에다가 술을 먹는 장면, 먹기 직전의 장면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보자마자 이게 이별시는 딱 봐도 아니고 자연 친화시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25번째. 오, 사설시조네요. 그 자연 속에서 또 농민들도 자연 친화를 하는가 한번 끝까지 약간 이 작품은 반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기네요. 그러면 길면은 초장, 중장, 종장. 자, 이게 중장이 한 줄입니다. 이거 한 줄인데 책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거지. 이만큼이 한 줄이에요. 사설시종 모두 이 부분이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러니까 초장을 노래 부를 때와 이거 다 노래였어요, 원래. 초장을 노래 부를 때와 중장을 노래 부를 때와 종장을 노래 부를 때가 비슷한 속도로 불러야 되니까 거의 이 부분을 랩이죠, 랩. 낯가라 허리차고 도끼벌을 둘러매고 무림산중에 들어가서 석다리 마른 섭을 비애거니 허리 뭐 버이거니 지게지고 지팡이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충 읽는 거야. 어, 뭐든지 길수록 포인트가 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즐기는 시간이 아니니까 분석하겠습니다. 자, 논밭가라. 딱 봐도 선생님이 진한 글씨로 해놓은 부분은 장소가 자연 속이라는 거죠. 또는 뭐 농촌이라고 해도 됩니다. 논밭을 갈아서 김매고, 이 김매기 잡초에 잡초. 잡초 뽑고, 김매고, 배잔방인 줄 긋고, 요게 이제 평민의 옷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화자가 평민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화자는 과연 누군지 생각해 본다면 위에 쪽은 거의 다 양반인 것 같은데 화자가 평민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 신발끈 메고 엄청 중요한 작품은 아니니까 즐기세요. 신발끈을 메고 어디 갈라나 보네요. 평민의 바지를 입고 신발끈을 메고 낫을 갈아서 다 이런 것도 다 농촌의 소재들이죠. 낫갈아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차면은 이 등을 찌르지 않나? 도끼를 이거 뭐 소재 뭐 여러 가지 들고 가네요. 낫하고 나무하러 가나 보다. 낫하고 도끼를 날카롭게 해서 둘러매고 이게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벌이다, 별이다 쓰죠. 별이다, 날카롭게 하다, 갈다 맞죠? 지금 쓰는 말입니다.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뾰족하게 만들어 둘러매고 자 장소 이동이 있네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방금 논밭은 집 앞에 있는 거고 집 앞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산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하러 가네요.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풀 이런 게 이제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를 베고 참 요즘 말하고 비슷합니다. 최대한 빨리 읽어봐. 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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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거니. 아, 나뭇가지를 베고 자, 이런 단어 좀 외우세요. 별사탕. 이 버이다가 자르다란 뜻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손가락 베었어, 버혔어 이렇게 외우세요. 손가락 버혔어, 뱄어, 잘라 좀 이상한데 손가락이 뱄어, 잘랐어, 날카롭게 베었어.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열거되죠. 베거니 비슷한 거야.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 짊어 이런 것도 다 평민의 소재가 되겠죠. 지팡이 받쳐놓고
소리 카톡을요.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여기서 새하면 샘물입니다. 샘물.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여기서 부셔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투리인데 설거지 한다는 뜻이에요. 설거지. 설거지. 점심 도시락 먹고 점심 도시락 먹고 설거지하고 자, 이 곤방대도 평민의 담뱃대예요. 긴 담뱃대가 아니라 짧은 거. 평민의 담뱃대. 아, 맞네요. 평민이 화제할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그러나 내가 왜 안 써줬겠니? 반전이 있단다. 톡톡이라고 하는데 이거 음성상징어 뭔지 알지? 음성상징어 떨어 담배 한 대 피고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부르고 졸다가 이거 진짜 조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냐? 나무배다가 졸아요? 이게 바로 여유예요. 여유. 응? 막 먹고 살기 위해 빡세게 그 일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뭐 일하다가 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졸다가 자, 시간이 흘렀어요. 석양이 네모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분명히 바다 밭 깔고 논 간 다음에 나무하러 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양은 저녁 무렵이거든. 저녁.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시간 흐름에 대해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가서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건 됐고 제가 언덕이에요.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이 쟤는 언덕이라고 하는 것. 언덕 넘어갈 때 여기 제가 때예요. 때 시간 다 외워. 언덕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리며 어깨 막 이렇게 춤추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그 어깨 춤을 추며 긴 노래 이거 소리가 노래예요. 긴 노래 사설시죠? 짧은 노래 이거 짧은 노래 긴 노래 짧은 노래 자 그러니까 딱 봐도 이 긴 노래는 사설시죠. 짧은 노래는 평시죠. 아 언제 집에 갈까? 이거는 아 집에 언제 가냐가 아니라 언제든 가면 돼. 여유 하면서 자, 이 형광펜 한번 쳐봐. 하더라. 이게 반전이에요. 지금 잘생겼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야 해가지고 좀 구렸죠? 이거 관찰한 거였어. 지저스. 와, 지저스 크리스마스 관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농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 또는 나무꾼을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와, 대박이죠? 양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관찰하는 농부는 엄청 빡센데, 킹 받는데, 관찰하는 사람은 되게 여유 있고 즐거워 보인다. 와,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관찰한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더라 할 때 더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쓰는 말투거든요.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시간 흐름도 있고, 사실상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내상의 공간 이동, 그치? 이렇게 공간 이동도 있어요. 물론 화자가 이동하면서 봐야 쫓아갈 거 아니야. 화자도 공간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지? 쫓아가야지 보이지. 그지? 그리고 이런 행동 열거를 했어요. 행동 열거. 장난 아니죠. 필기할 거.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현대시도 배울 수 있고 표현법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자, 공간 이동, 시간 흐름, 그리고 자연 친화인데 농부가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농부를 관찰하는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자, 25번 하는데 장난 아니었네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동영상 강의라서 잠깐 필기가 느리면 멈췄다 하면 되니까.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이거 쉽습니다. 이게 그 작가 이름이 조식이네요. 아침밥. 미안합니다. 자, 두류산 양단수를 자 두류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그럼 딱 봐도 뭐야 자연 친화라는 거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죠. 두류산 양단수가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 되겠지. 이게 두음 법칙 항상 집어넣어줘. 옛날에 한번 와봐야지 하고 듣고 이제 와서 직접 보니
복숭아꽃 살구꽃 하고 도화가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은 밑에 이제 동양의 자연 친화에 자주 나오는 전설의 자연인 무릉도원을 상징해요. 이거 짧게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옛날에 중국의 한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쪽 위에서 낚시라기보다 고기 잡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복숭아 꽃잎이 계속 떠내려오는 거야. 궁금해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한 동굴이 나왔대. 그래서 동굴 안으로 기었더니 저 끝에 불빛이 있어서 동굴 바깥으로 나간 거지. 반대편 쪽으로.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나타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 아름답고 음식에서도 진짜 그 사람들이 대접해 줬는데 진짜 맛있고 진짜 풍경 하나 끝내줬대. 근데 자식 생각, 가족 생각 때문에 무릉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이별하고 그 동굴에서 나왔는데 다시는 그 무릉을 찾을 수 없었대. 그래서 그곳에 제일 많이 핀 나무가 전설의 장소야. 실제로는 없어. 무릉에 제일 많은 나무가 도화야.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야. 도자가 복숭아 도자거든. 그래서 복숭아꽃 뜬 물에 그 유비관우 장비가 맹세한 것도 도원이죠. 도원결이 뜬 물에 이런 건 다 어떻게 읽어라? 뒤에 것 쌍디귿으로 읽는 거야. 쌍디귿으로. 뜬 맑은 물에 산의 그림자조차 잠겨 있다. 뭐 깨끗하다는 뜻이지. 산의 그림자가 그 물 쪽으로 기울어졌겠지. 아이야. 자, 요거는 감탄사도 되고 정말 아이를 같이 다니는 양반이니까 그 옆에서 심부름해주는 옛날 드라마 봤죠? 정말 아이야라고 부른 걸 수도 있고 감탄사로 볼 수도 있고 아이를 부른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되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진짜 우와 여기 진짜 예뻐 이거고 아래쪽 거는 아이야 하고 도노법을 쓴 거죠. 도노법 쓰면 대화체 되는 거 알고 있죠? 진짜 혼잣말이지만 말 거는 말투 쓴 겁니다.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딘 줄 아니? 그 자기가 물어보고 무릉도원이 어디니? 많은 화자가 드러났네요. 바로 여기인가 이걸 줄인 거예요. 바로 여기인가 하노라. 나는 그 중국의 전설의 그 동굴 어딘지 모르겠고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여기 진짜 좋다. 얘는 어떻습니까? 나쁜 게 없죠.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수능이나 내신에 잘 안 나오지만 내신의 선지의 주제가 같은 것은 자연 친화할 땐 많이 나옵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은퇴했거나 본인이 여행 간 것 같아요. 그죠? 숙소에 미워하거나 그런 게 없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리산이 좋다는 걸, 그리고 깨끗한 물이 많다는 걸 옛날에 듣고 이제와 보니까 복숭아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깨끗하게 잠겨 있다. 아이야, 난 중국의 전설의 무릉도원이 어딘지 모르겠고 난 여기인 것 같아. 하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자문자답이었어요. 자, 27번째 자연친화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없는 청산입니다. 벌써 의인법 썼어요. 청산은 원래 말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의인법을 썼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도 어찌됐든 이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스피킹은 인간만 하니까. 말 없는 청산이고 여기는 뭐뭐고 이렇게 하는 거고 모양 없는 흐르는 물이로다. 자, 흐르는 물은 불규칙적으로 흘러가니까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뜻이죠. 말이 없는 스피킹이 없는 청산이고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분방한 물이로다. 로다 이런 거 다 영탄적이야. 고전 시가는 영탄적이지 않은 시를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다 영탄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깨끗한 바람풍이고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맑은 달빛이라. 요즘에는 자연의 땅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죠. 그래서 자연이 대부분 임자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임자 없는 주인이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돈 주고 사지 않는 이런 거 다 온통 대꾸법이야. 요렇게도 대꾸고 이렇게도 대꾸고 요렇게도 대꾸죠. 대꾸는 뭔지 알죠? 구조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운율 형성하죠. 이 중에 여기서 이 중에 어디겠니? 자연 중에 여기서 말했던 자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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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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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청산유수, 청풍명월 들어본 적 있죠? 이 자연 속에 병 없는 이 몸이 병 없이 살고 싶고 이것도 이제 디스바디 화자가 등장했죠. 이 몸이 이 몸은 화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고 했으니까 분별이란 단어 꼭 세모치고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분별은 과거에는 걱정이란 뜻이었는데 걱정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판단력으로 쓰이죠.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판단력이 분별 판단이에요 판단 너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판단 능력이 없어 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걱정으로 쓰여가지고 좀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이 늙으리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모가 있죠. 걱정한다는 건 뭐야? 자연은 좋으니까 딱 봐도 자연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속세 관련 생각 안 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요거는 아까 선생님하고 배웠듯이 유배했거나 조금 좀 단파 싸움에 밀렸거나 취업을 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늙으리라 막 이런 거 나오면 의지에 의지. 난 자연에서 계속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그럼 저 걱정은 딱 봐도 속세 관련된 일 생각 안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좋네요. 27번 시조.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이상하게 써있어. 자, 그리고 28번이 음, 그, 저 작가 이름으로 놀리면 안 되는데 이름이 신음이에요. 신음. 아우 아파. 자, 미안합니다. 촌에 딱 봐도 진한 글씨면 자연이죠. 촌 시골에 자연에 어머나 처음 왔다. 눈이에요. 이게 현대시에서나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충의가에서는 이 눈이 좀 안 좋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그치? 근데 자연 친화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절감을 줍니다. 그쵸? 얘도 자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단 읽어봅시다.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눈이 와서 돌길이 묻혔어라. 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돌길을 묻어버렸다. 그러면 길, 로드를 묻어줬어요. 눈이 묻었어요. 그러면 현대시에서는 미끄러워서 좀 안 좋죠. 근데 돌길이 묻혀있는 게 좋아요. 왜냐? 살인문을 열지 말래요. 또 열지 말래. 그러면 이 살인문도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열면 안 되고, 자, 연결을 해주는 역할과 단절을 시키는 역할이 있는데, 여기선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단절이 좋은 거예요. 오, 좋죠? 저희 시비가 뭐냐면, 야, 너 자꾸 시비 거냐? 그 시비가 아니에요! 한자를 자세히 보세요. 한자를 보면 항상 한자가 좀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이 나무 목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아니 비자가 이렇게 안에 들어 있죠. 이거 좀 다른 한자입니다. 이거 시비 걸지만은 한자가 다르고, 요거 쌀이나무까지로 만든 초라한 문, 이거 살인문입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초가집 담벼락 있죠? 막 그 회초리 같이 생긴 걸로 막 묶어서 담 만든 그게 시비예요. 문입니다. 문. 문 열지 마라.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날 찾으리 뉘 이시리 이거 뭐 나 치즈 먹고 싶어 막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어적기가 돼 있으니까 땡겨 내려와야 돼요. 날 찾을 아까 이가 사람이었죠? 날 찾을 사람 누가 그냥 옛날 말로 쓴다면 있으리 서리법이죠. 날 찾아올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날 찾아올 사람은 약간 속살 사람 아니겠니? 그지? 약간 삐진 것 같기도 하고. 야, 누구한테 명령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야, 야, 문 열지 마. 나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열지 말라고 했고 눈이 돌길을 막아준 걸로 보아 이 돌길은 세모입니다. 얘는 속세와 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속세와 통하는 길을 눈이 막아줬죠. 핑크 눈 좋은 겁니다. 눈은 이렇게 빼고 쓰세요. 속세와 단절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흰색이다 보니까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가 더 계절을 알려주죠. 좋습니다. 나는
일편단심이 그 벗인가 하노라. 그래서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죠? 일편단심이 나를 향한 빛을 항상 쏴주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는 여기는 일편 명월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명월. 명월이 달이죠, 달. 그러니까 이 달은 한결같이 나에게 빛을 쏴주는 자연이다. 그래서 밤중만 일편명월이 또는 일편단심, 나를 위한 일편단심이 그게 친구인가 하노라.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바로 내 친구는 달만 내 친구다. 나 자연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이분의 또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세모가 약간 있는 걸로 보아 유배 왔거나 당파 싸움에 밀렸거나 자,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시였어요. 28번. 왜냐하면 눈의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의 기능. 별표 치고 이 작품은 음, 마치 사자성어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기억해 두시고 좋은 장애물이네요. 막아주는데 좋은 기능을 해요. 그리고 10이라는 단어 별사탕 쳐주시고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자연을 벗이라고 했으니 의인법이 됩니다. 벗은 친구한테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적기 읽을 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29번도 별표인 게 이건 아까 여러분들 내신 대비 본교재에 직접적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거는 역시 더욱더 암기식으로 공부해 볼까요? 자, 이 송수은 아저씨는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최초의 가사가 아마 상춘곡일 거고 그 다음에 면왕정가인데 면왕정가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통해서 내신 대비 2학년 때 좀 많이 내므로 송순 아저씨의 성향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연친화시예요. 10년을 계획하여 저기 경영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그 회사 경영하고는 좀 다르고 계획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10년을 준비해서 자 작은 집 3칸짜리 초가집 3칸 참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집 사기 힘든데 10년 동안 벌어서 3평짜리 작은 집. 근데 해도 너무 작죠? 이거는 집을 크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깎아내고 지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자연 속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딱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그런 작은 집을 짓겠다. 자, 별표입니다. 이런 거를 자신의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는 만족, 안분지족, 비슷한 뜻으로는 가난함도 즐기겠다. 가난함도 즐거움으로 여기는 도리.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왜죠?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죠. 자연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도 10년 동안 계획해서 하는 걸로 보아 만약에 이분이 관직에 있었다면 청렴결백한 성격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왜 3칸이 필요했을까요? 나 한 칸 살고요. 와, 달빛을 한 칸 주겠대요. 달빛. 달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달 집어넣으면 달이. 자, 나 한 칸 쓰고, 달 한 칸 주고, 깨끗한 바람 방 안에 들어오게 해서 가둬버리고, 깨끗한 바람 한 칸 주고, 맡겨두고, 걔네들한테 맡겨두겠대요. 당연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맡겨둔다는 표현을 했으니, 내가 인간이 주체가 아닌 자연을 주체로 표현을 했죠? 자연을 일단 의인화시켰고, 걔네들, 야, 너네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하고 주체적으로 맡겨두고 명령 내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큰 넓은 강산은 3칸짜리니까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 들어오게 할 장소가 없죠? 그지? 미안하지만 강산은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 불러두고 보겠대요. 뭐처럼? 병풍처럼. 자연을 병풍처럼 마치 그림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여기도 좀 세모가 없죠? 이분도 약간 은퇴 시기에 맞춰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10년을 계획해서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깨끗한 바람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안타깝지만 자리가 좁으니 방이 없으니 집어넣을 데가 들어올 데가 없으니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봐야 되겠다. 참 낙천적이네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달빛하고 청풍은 내가 시야적으로 이렇게 이 빛이 달빛이 내 피부에도 닿고 막 바람도 피부로 느끼는 건데 강산은 좀 덩치가 크고 멀리 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근경, 가까운 경치에 있는 것들, 물론 달은 가장 멀리 있지만 달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산은 조금 덩치가 커서 원경, 그래서 얘네들을 가까운 경치에서 먼 경치 쪽으로 시선이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30번째 내려가도록 할게요. 술잔을 들고, 아까 이거 뭐였죠, 선생님이?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면 뭐라 그랬죠? 술잔? 풍류라고 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집중. 자꾸 자연 친화시에서 혼자, 왜 나밖에 없지? 이런 말 나오잖아. 외롭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더라도 얘는 뭐냐면, 조심해. 진짜 고독한 게 아닙니다. 별표 치고 쓰세요. 자신만 즐기는 자부심을 은근히 드러낸 겁니다. 자, 이별 노래에서 혼자는 무조건 외로운 게 맞아요. 근데 자연 친화에서는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연을 즐기려고 혼자 온 거기 때문에 외롭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말이 나오면 외로운 게 아니라 또 나만 이렇게 즐기는 걸, 나만 좋아해 이런 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당연히 동그라미죠. 왜죠? 자연 친화시니까. 자, 그리던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별표. 그리워하던 임이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러하랴. 여기서 이러하랴는 산만 하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세모 치면 안 되겠지만 그리던 님이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속세 쪽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세모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좀 유배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그리웠던 사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거 오더라도, 이게 그 가정의 약간 반대 개념인 양보로 이어진 문장이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렇게냐, 여기서 반가운 건 그리던 사람이 아니라 산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요 시조는. 자, 말도 없고 웃음도 없어도 여기 웃음이에요. 말씀도 웃음도 없어도 뭐가 그리던 사람 아닙니다.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산입니다. 똑같이 필기해 주세요. 자연은 또는 산은 말도 웃음도 없어도 나는 정말 좋아하노라. 정말 못내 좋아하는구나. 본인 스스로가 나 진짜 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는 엑스트라입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리던님과 사는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세모 치면은 뭐 그렇다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대조적 개념이긴 하니까. 자, 이 시조 되게 중요하고 해석을 학생들이 잘 못하고 이거는 아마 비상인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내신 대비로. 꼭 요거는 별표 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 한 20개도 안 되는데, 그지? 자, 이제 다 와갑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언중 넘어 이거 아까 했어요. 제 언덕 제점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네모 쳐봤어요. 언덕 넘어. 너 진짜 넘어예요, 이건. 야, 이거 너네 이거 아니? 이 넘어는 진짜 넘어가는 거고요. 이 넘어는 눈으로만 본 겁니다.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넘어간다야, 넘어간다. 얘는 자, 저기 책상 너머 친구를 봤다는 오른쪽 거고, 책상 너머 친구를 때렸다. 예시가 이상한데, 요거는 진짜 넘어가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오른쪽 걸로 쓰였어요. 언덕 넘어 진짜 이걸로 쓰였습니다.
썬골롱 무슨 중국말 같은데 성골롱이 이 정철 아저씨의 이 아저씨의 친구의 친구. 친구네 집에 풍류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 이제 어제 들었으니까 이건 과거에 듣고 이게 좀 약간 웃음이 피식 나요. 이게 약간 웃음 유발 해학적이에요. 누운 소를 옛날에는 소 타고 다녔어요. 소박한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소를 발로 차서 소 등에다가 도구를 놓고 타고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얹어놓아 지질 타고 몰라도 되고 요거 중에 소를 타고 소를 발로 차서 일어나 임마 친구네 집 가서 술 먹게 하고 소를 찼더니 소가 엄마 아이씨, 왜 때리고 지랄이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게 등에 타고 또 불러요. 아이야 아동학대 아닙니다. 이거 아이는 종일 거예요. 종 아이야 여기서는 친구네 종이에요. 친구네 종 친구네 집종 양반들이죠. 친구네 종 너 성골롱 집에 계시냐? 정좌수 왔다. 이게 화자야. 정철이죠. 구개요만 넣어가지고 정좌수 사또 같은 건데 친구 왔다고 해라. 자 어때요?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발해서 자기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도착했죠. 굉장히 신나는 마음을 술 먹으러 가는 신나는 마음을 시간 도약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요약적으로. 출발해서 바로 도착하는 느낌으로 얼마나 술 마시고 놀고 싶으면 물론 이게 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 작품은 근데 늘 데가 없어 공부 얘기도 아니야 임금 예찬 뭐 사랑도 아니야 이별 노래도 아니지 뭐 인생무상도 아니고 술 마시니까 그나마 자연 친화에 넣었는데 자연이 아닐 수도 있죠 도시에서 대치동 살다가 청담동으로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주제는 소 때문에 그나마 이 소 때문에 그리고 언덕 때문에 약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2번 시골에 남아있는 남은 실제 남은 흥겨움을 이 단어 좀 좋아요. 이 흥은 보통 자연 친화시나 앤드 풍류일 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신난다, 흥겹다, 흥겨움을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전나기, 당나기 등에 모두 싣고 저 흑겨움이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우리 공주딸에서 배웠죠? 관념인데 당나기 등에다가 흥겨움을 어떻게 실어요? 이건 구체화예요. 기억나죠? 이거 별표 치고 이거는 표현법 때문에 연동될 거예요. 이런 거를 추상적인 것에 또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아, 이건 표현법으로 나오겠네요. 동짓딸 친구로, 그지? 흥겨움을 당나기 등에 모두 싣고 계산이니까 자연이겠죠? 산에 익은 길, 익숙한 길, 익은 로드, 익은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가서 아이야 또 나와요. 집종을 부른 거죠.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금서가 이 금자가 가야금, 악기죠, 악기. 그리고 서자가 책서자예요. 아까 말했죠. 자연 친화에서는 학문 얘기가 좀 나온다고 공부. 그래서 음악과 책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남은 해를, 남은 인생을, 이거 해죠, 해. 남은 해를 참 좋네요. 이거는 약간 은퇴 노래네. 딱 봐도. 그지? 자, 정리합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모든 흥겨움을 당나귀에 싣고 깊은 계곡으로 흥겨워하며 놀러가서 뭐 돌아가서 아이야 여기서 어 가야금 꺼내고 책도 꺼내라. 야외에서 책 좀 읽자. 난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쉽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관념의 구체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뭐래요? 꺼내지 말래요. 꺼내지. 국외음악 집어넣어서 이런 거 지읒 해주면 됩니다. 꺼내지 마라. 그럼 집방석은 소박한 물건에 속하기는 하지만 일단 세모야. 집방석 꺼내지 마라. 난 낙엽에 못 앉으랴? 서리법으로 낙엽에 앉으면 된다.
그럼 요거는 뭐야? 약간 비싼 건 아니지만 인위적인 물건들 꺼내지 마. 방석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밀치프로 만들든 다이아몬드로 만들든 가시로 만들든 만든 건 인위적인 거고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앉겠다. 왜 낙엽이 떨어졌으면 이건 가을이죠, 가을. 계절적 배경 좋죠? 야, 불 켜지 마, 불 켜지 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방불 켜지 마. 여기도 켜져 있는데 이런 거 켜지 마. 그냥 달빛으로 충분하다. 자, 이게 켜지지, 켜지. 소나무 불 켜지 마라. 옛날 때는 이게 호롱불 같은 건데, 호롱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또 돌아온다. 이것도 리을로 살짝 고쳐주세요. 돌아온다. 어제 진 달빛이 돌아오잖아? 달빛이면 충분해. 아이야. 또 이제 술집 알바생 부른 거야. 술집 알바생. 아이야. 탁주 산채. 이게 탁자가 탁주가 막걸리, 막걸리. 그냥 이렇게 쉽게 공부합시다. 막걸리. 엄밀히 다를 수도 있지만, 산채 비빔밥. 이 나물들, 산나물. 소박한 음식을 얘기해요. 소박한 음식이나 없다고 하지 말고 꺼내라. 난 맨 처음에 이거 어릴 때 읽을 때 그건 줄 알았어. 그 낙엽 집방석 솔불에 인테리어에 투자하지 마라. 안주나 싸게 팔아라 이 자식아. 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자연 친화예요. 인위적인 거 꺼내지 마라. 자연스럽게 술 한잔 하고 갈게. 아이야, 싸구려 술과 싸구려 안주나 없다고 하지 말고 꺼내놔라. 이것도 이제 소박한 음식이라서 안분지족 다 됩니다. 분수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요거 두 개도 대꾸법이죠. 요것도 내신 대비 교재에 학습 활동에 실려 있기 때문에 별표입니다. 그래서 집방석 솔불 그냥 보면 자연 같은데 쟤들도 인위적인 소재라서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알겠니? 그리고 명령형 같은 거 쓰고 있죠. 꺼내지 마라. 이런 거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명령형 어미 이런 것도 익숙해지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쉽습니다. 초가집이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적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적적하다인데 조심할 점이 고독함 아닙니다. 은근슬쩍 자기만 즐긴다는 뜻이에요. 초가집이 이런 초가집 같은 거 집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초가집이 적적한데 좀 외로워 보이죠? 친구 없이 혼자 앉아 외로운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별표. 평시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이게 평시조. 평시조 한입. 옛날에는 시조를 한입이라고 했나 보죠. 한입. 입. 한입. 하나의 입으로 부른 노래. 백운이 절로 존다. 자기가 노래 불렀더니 본인이 내가 평시조 한입 불렀더니 한입에 구름이 졸 정도로 좋은 노래인가 봐요. 박효신 노래인가 봐요. 구름이 존다. 목소리 좋잖아? 그러면 잠이 와요. 선생님 지금 목소리도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수업 듣다가 하고 있죠? 가만히 있을까요? 네. 백운이 존다란 말은 뭐 동물도 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활용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의법도 솔직히 둘 다 돼요. 왜냐면은 이게 노래를 듣고 조는 존재는 노래를 알아들었다는 얘기니까 둘 다 됩니다. 아무튼 구름까지 졸 정도로 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수업만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박효신 노래 하나 성대모사 해줄까요? 삶이 종류인데 끝없이 혼자 앉아 병시주 한 입에 백원이 절로 주는데 어느 누가 어느 누가 이 깨끗한 뜻을 알리따리유. 자, 진짜 미안한데 뭐 컴퓨터 갑자기 집어 던지거나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과드립니다. 잠 깨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끊어적기가 좀 억지로 돼 있는 그런 느낌. 니은을 땡겨 오르면 어느가 됩니다. 어느. 언의가 돼. 어느 누가 이거 1학년은 다 알겠지만 2학년 예비고1은 알겠지만 2학년 3학년 이게 누 더하기 옆에 이가 주격조사 가랑 같은 역할을 해요. 나중에 배우세요. 선생님이 이 유튜브 특강에도 잠깐만 배러리 좀 꼽을게요. 배러리.
와, 여태까지 뽑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느 누가 하고 이제 요게 중세국어 선생님 동영상에도 있단 말이야. 중세국어 잘 보고 요게 이제 가의 역할이야. 그래서 어느 누가 이 깨끗한 뜻을 알 사람이 있다 하리요 서리법으로 나만 아는 것 같아 이 즐거움을 하고 표현한 겁니다. 어느 누가 이 깨끗하고 좋은 뜻을 알 사람이 있을까? 나만 즐기는 것 같아 이거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 자, 아주 좋은 시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월산대군이면은 이제 왕의 형제인데 가을강. 자,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어떻게 연동되냐면은 이제 뭐 가을강이니까 계절적 배경이 동일한 것은 뭐 이런 걸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가을강. 자연이죠, 강에. 밤이 오니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물결이 차갑구나. 안 좋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세요. 이 낚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아까 선생님도 설명했지만 낚시는 정말 여유를 갖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많이 잡고 싶으면 그물로 잡죠. 낚시는 진짜 하나만 딱 잡고 휘파람 불면서 잡는 거란 말이야. 낚시는 자연 친화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물로 잡는 거 말고 그건 노동이고요. 낚시를 치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무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시작같이 뭐 물고기 잡고 그런 게 아니죠. 여유 있게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거죠. 골프처럼. 그래서 무심한을 단어를 꼭 외우세요. 이거 무심한. 이게 이별 노래에서는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렇게 쓰이겠지만 자연 친화시에서는 마음이 없다, 욕심 없다로 쓰입니다. 욕심 없는 달빛만 배에 싣고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는 아니죠. 달빛을 싣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빈 배, 이거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탐욕스럽게 많이 잡는 게 아니라 텅텅 빈 배라고 했으니 이것도 욕심 없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자, 무욕. 나는 이 빈 배에 물고기 2천 마리를 실을 거야. 이게 아니죠. 이 빈 배에 나는 달빛만 실어도 돼. 내가 물고기 팔아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자연 친화시예요.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형광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심히 딱 봐도 분위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이별 노래고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단어들 낚시, 달빛, 빈배,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으면 자연 친화시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자, 허리를 굽어보니, 허리를 굽어보니 녹색물이 있고 깊은 녹색물이라는 뜻인데 이것만 읽을 줄 알면 돼요. 고개를 돌아보니, 고개를 돌려보니 또는 돌아보니 첩첩산중이 보인다. 이거 좋습니다. 아주 깊은 물, 많은 산. 자, 이것도 대꾸법이죠. 이렇게. 9번은 첨신 녹수, 도란이 맞춤 청산. 이건 대꾸법이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십장 홍진. 아까 선생님이 홍진 단어 외우라고 꼭 했죠. 붉은 먼지. 그래요. 속세입니다.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또는 속세를 얼마나 가려는가. 옛날에는 그 조사가 약간 뒤죽박죽 쓰여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서술어 중심으로 해석하세요. 가렸는가. 속세를 얼마나 가렸는가. 누가 이 자연은 어떤 기능까지 하죠? 안절시키는 속세와 안절시키는 기능까지 있죠. 아까 우리 눈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녹수랑 청사는 아까 그 눈처럼 단절시켜 줍니다. 속세 싫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배워 왔거나 당파 싸움 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리법이야. 많이 가렸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려준 것 같다. 자연의 강과 호수니까 이 강호 무림의 이거 아닙니다. 강과 호수에 달빛이 하얗다. 깨끗한 이미지. 흰색은 약간 깨끗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자연의 순수함. 그린벨트. 하거든. 또 나왔다.
더욱 욕심 없어지는구나. 무심히 자연친화에 나오면은 욕심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좋죠. 너무 좋죠.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들의 기능들, 그리고 무심의 의미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관련된 시조들, 기초 시조들을 배웠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자연친화 시가. 수능에도 진짜 출제율이 높고요. 근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난다고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작품들만 잘 기억해놔도 다 비슷한 시리즈고 비슷한 표현들이니까 요걸 바탕으로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